오늘은 연금자산 10억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연금자산에서는 우리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자산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연금자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질문만 파고 또 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금자산이 이제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rule of thumb라고 주먹구구식 계산이죠. 주먹구구식 계산으로는 대충 연 필요 지출액의 한 25배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의 가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우리가 350만 원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 4,200만 원이죠. 그거에 곱하기 25를 하면은 이제 10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우리가 월 35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려면은 자산이 연금 자산이 10억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필요하다는 10억 원은 현재 가치입니다. 이게 30년 뒤에 지금부터 축적을 해서 30년 뒤에 연금 자산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재 가치로 10억 원이 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을 하면은 30년 후에의 목표는 대략 18억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10억 원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4%를 최초에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4천만 원이죠. 월 따지자면은 33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 금액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 같으면은 한 해가 지나가서 물가가 2%가 올랐다 하면은 4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2 만큼을 이제 인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로 운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소진 기간이 달라지겠죠.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은 자산의 수명이 길어져서 소진 기간이 길어질 거고, 운용 수익률이 낮으면은 자산이 그만큼 빨리 이제 바닥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를 이제 제가 한 5,000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에 관한 것을 이제 몇 퍼센트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 5,000번을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테이블에서 투자 수익률이 2% 정도일 때는 26년 정도 기간이면 자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세 10억 원을 가지고 퇴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86세 정도가 되면은 다 소진된다는 것이죠. 향후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짧습니다. 근데 4% 같으면은 이제 31년 정도, 그러니까 한 91세까지는 되는 것이고요. 5% 수익률 같으면은 34년, 그러니까 한 94세. 6% 같으면은 40년이니까 거의 한 100세 정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0%의 확률입니다. 나머지 20%는 이거보다 빨리 소진될 수도 있는데 80% 확률로 이 안에 정도 올 수 있으니까 대충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득을 얻는다고 할 때 10억 원을 가지고 한 대략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90세, 95세까지는 80%의 확률로 자산이 그때까지는 우리가 바닥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 연금 자산이 10억 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후에 이걸 가지고 월 한 300에서 350만 원 사이의 돈을 물가에 연동돼서 마치 국민연금을 우리가 300에서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이 이제 1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10억 원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돈 10억 원을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찬찬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연금 자산이 뭐가 있을까를 하나하나 또 이제 찾아보십시오. 첫째, 국민연금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연금이라는 이제 연금 자산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평균적인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을 자산화한다면은 뭐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 이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주택연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을 해서 돈을 다 갚고 나중에 퇴직할 때 내가 주택이 남아 있다 하면은 이걸 연금화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택연금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택자산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포함시켜서 일단 10억 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성은 28세에 직장에 취업한다. 여성은 26세에 취업한다. 딱 이제 군대 기간 정도 차이인데요. 그 다음에 임금은 남성 같은 경우는 2,900만 원이고 여성은 2,7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매년 임금 상승률이 2.6%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향후 30년 정도에 봤을 때 평균적인 경상성장률을 임금 상승률로 대체해서 계산을 저희들이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다른 저축은 안 하고요. 연금에 관한 저축만 합니다. 국민연금 9%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8.33%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연소득이 4천만 원 되기 전까지에는 우리가 연금저축인 400만 원까지만 하게 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으니까요. 연소득 4천만 원을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어보았습니다. 주택자산은 저희들이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만은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대략 한 3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자산은 3억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55세, 60세, 65세 이렇게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고, 외벌이를 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벌이를 할 경우와 맞벌이를 할 경우에도 연금자산 축적되는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주택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부터 넣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택자산은 감안하지 않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산까지 감안할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어떤 가게에서 외벌이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둘 중 한 명이 이제 소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자산을 제외할 경우 연금만 가지고 우리가 연금자산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 보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이블에 있어서 붉은색 음영으로 칠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연금자산이 10억 이상 축적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은 그 숫자가 2%, 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운용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복리 수익률이고 밑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산술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한번 보십시오.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대략 55세 퇴직을 할 경우에는 무슨 수익률로 내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60세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은 연투자 수익률을 거의 산술 평균으로 11%를 내야 가능합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에 퇴직을 한다? 그렇게 보면은 대략 한 8.6% 정도 산술 평균 수익률을 내면은, 그 이상 내면은 10억의 자산을, 연금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쉽지 않다는 뜻이죠. 만일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파이어족, 이제 파이어족의 FI는 Financial Independence, 내가 퇴직할 때 금융 독립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투자 자산에서 혼자 외벌이를 해서 10억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대략 8% 이상 정도의 이제 투자 수익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조금 버거운 수준이죠. 근데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3억 8천만 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억 2천만 원 이상만 연금 자산을 축적하면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55세에 퇴직한다고 그럴 경우 남성의 경우에 보면은 한 9.8% 정도 투자 수익률을 이상 내면 되는 것이고요. 10년을 더 일해서 65세에 퇴직한다고 그러면은 대략 5% 이상 투자 수익률을 내면은 그 자산을 이제 주택 자산하고 포함해서 이제 10억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자산 만들기에서 외벌이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자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10억 연금자산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게 훨씬 수월하게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투자 수익률은 대략 5%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으로 해서 투자 수익률이 뭐 1% 뭐 이렇게 해서는 연금자산을 10억을 전혀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자산을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를 할 경우입니다. 일단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연금자산이 쌓이는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곱하기 2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주택자산을 제외할 경우, 일단은 제외하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냥 남성 여성을 똑같이 하는 경우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남성 55세, 여성 55세 이렇게 퇴직한다고 그러면은 역시 이게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거는 한 7.4% 정도 투자 수익률을 그 이상 내어야 이제 연금자산이 10억 원을 이제 쌓을 수 있습니다. 일찍 퇴직할 때는 만만치 않은 것이죠. 투자 운용 수익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여성이 모두 65세에서 퇴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용 수익률이 4%만 되어도 10억 연금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제 아주 크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 되시려면은 운용 수익률이 적어도 한 7.5% 정도는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한 10년 정도 더 일을 하신다면은 훨씬 모더레이트한 수익률, 한 4%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도 10억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택자산을 감안한다 할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붉은색뿐만 아니라 노란색 음영 칠한 부분도 다 가능한 영역입니다. 6억 2천만 원 이상만 두 명이서 연금자산을 축적하면 되니까요. 거의 뭐 이것은 2% 정도의 수익률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자산을 감안해서 10억 자산을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금자산을 그냥 2% 정도 운용 수익률로 가지고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이때는 55세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금자산 10억 만들기 위해서 주택자산을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자산을 제외했을 경우와 포함했을 경우에는 훨씬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과연 주택자산을 포함해서 10억을 할 것인가, 제외하고 10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제외하고 일단 10억 만들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자산 10억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확실한 상황이 닥치겠죠.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긴다든지, 무슨 위기가 닥쳐서 내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내가 받기로 한 것보다 연금이 좀 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택자산을 포함하면은 야, 훨씬 쉽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예기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오히려 훨씬 오래 살아버린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에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한 버퍼로서, 완충장치로서 주택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일단 주택자산을 제외하고 연금자산 10억 만들기에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매진을 하시고, 나중에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주택자산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버프로서 가지고 있는 것, 이 전략을 좀 쓰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10억인데 가급적 여러분들은 연금자산에서 주택자산을 제외하고 10억 만들기 타겟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제 혜택 주는 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은 중도 해지 없이 계속 퇴직할 때까지 적립하면서 가입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한 10년, 15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해버리면은 우리가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탁 틀어먹는다는 말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맞벌이를 해서 연금도 맞벌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가구에서, 한 가게에서 연금자산 10억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방법의 세 가지를 이렇게
그 보조 수단으로 같이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외벌이를 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맞벌이에 대해서 버프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의 운용 수익률인데요. 뭐 이런저런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운용 수익률이 다르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연금자산의 운용 수익률의 타겟은 대략적으로 5% 정도는 잡고 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운용하시는 거하고 패러다임의 사고의 틀을 확 바꿔야 됩니다. 원리금 보장 수익률로 1%로 수익률을 얻는 거하고 5%의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은 자산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적 연금 자산에서 10%를 투자 자산을 가지고 90%를 안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중에서도 주식 자산을 생각한다면 거의 1, 2% 정도만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꼭 깨시고 우리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을 최소 젊으신 분들은 뭐 거의 저는 풀로 채우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TDF를 가입하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니까 가급적 이 공격수에 해당되는 주식 자산을 꼭 비중을 높여야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버프에 불확실성에 대한 버프로서 기능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연금자산 10억을 마련해서 노후를 충분히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